자, 오늘은 택배 개봉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택배가 왔어요. 외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해외 직구라는 거를 처음 할 때만 해도 되게 낯설고 생소하고 이런 거는 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랬었는데 어느새 요즘 아무나 다 하잖아요. 제가 고프로를 사면서 어떻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고프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더라? 구독을 해요. 1년에 5만 몇천 원을 내면은 고프로 구독을 할 수 있는데, 그 구독을 하면은 뭐 스토리지 공간을 무한대로 주고 고프로의 카메라라든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뭐 할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구독을 하고 고프로 홈페이지에 가서 이걸 사는 게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뭐 AS가 조금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 고프로 같은 거 AS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초기에 뭐가 불량품이 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싼 데서 구매를 했고요. 꽤 크고 무거워졌다. 8편도 이 고프로가 1편서부터 7편까지는 크기가 다 똑같았을 거예요. 무게는 뭐 조금씩 차이가 났을 텐데 1편부터 7편까지는 크기가 다 똑같아서 뭐 액세서리류가 전부 다 호환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8편이 고프로가 조금 더 커졌어요. 조금 더 커지고 기존에 없던 뭐 미디어 모듈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뭐 하슈 같은 거, 뭐 마이크 같은 걸 편하게 꼽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근데 고프로 9편은 더 커졌어요. 8편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프로 8편이 좀 끼인 세대 같아요. 끼인 세대고 약간 불쌍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고프로 9편은 크고 무거워졌지만 되게 활용도가 좋거든요. 진짜 꽤 많이 크고 무거워졌다. 제가 쓰던 소니 액션캠이랑 비교를 하면은 하여튼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기존의 고프로는 뭔가 조그만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은 해상도를 바꿔야겠죠. 예전에 고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실내에서 어둡게 찍힌다는 거였어요. 근데 소니는 예전에 고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실내에서 어둡게 찍힌다는 거였어요. 근데 소니는 어두운 곳에서 그나마 좀 고프로보단 낫거든요. 요게 고프로, 요게 소니. 고프로, 소니. 참고로 이번부터 고프로가 마이크도 좀 좋아졌어요. 8편서부터 미디어 모듈을 넣지 않더라도 자체 마이크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소니랑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고프로는. 고프로를 체스트 마운트에 걸고 어떤 느낌인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샤, 각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냐? 오늘은 어디를 가냐?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요즘 나와도 마땅히 할 만한 컨텐츠 거리가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가기도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요즘. 일단 카메라가 켜지는 속도는 소니가 더 빠릅니다. 이 카메라 켜지는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과연 어떤 녀석이 더 빨리 켜지는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소니랑 고프로랑 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녹화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동시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니는 바로 켜졌어요. 한 1초 정도 고프로가 느려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한 0.5초에서 1초 정도 고프로가 느리게 녹화가 됩니다. 다음은 화질 테스트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하늘이 파래서
화질 테스트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인데요. 고프로 먼저. 그리고 소니. 사실 이렇게 날이 화창한 날에는 어떤 카메라로 찍어도 다 이쁘게 잘 나와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좀 화면이 밝고 화사시하게 이쁘게 잘 나오는 게 기능이 중요해요. 기존의 고프로가 좀 야간 화질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데 고프로 9탄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곳에서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면 알겠죠, 집에 가서. 가볍기는 소니가 좀 더 가벼워요. 고프로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나고, 두께도 고프로가 살짝 두껍습니다. 하지만 소니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이 앞부분 렌즈 부분이 뿔쑥 튀어나왔어요. 보시다시피 렌즈 부분이 볼록 렌즈라 이게 기스가 잘 납니다. 기스가 잘 나고, 이거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10 얼마더라?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와요. 하지만 고프로 같은 경우는 렌즈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평해요. 평평해서 크게 기스가 안 나는 구조고, 만약에 이 앞부분이 깨지거나 기스가 나더라도 이걸 이렇게 해서 빼갖고 이 앞부분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액세서리들과 호환성인데요. 이 소니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걸 뭐라 그러지? 4분의 1 스크류인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뭐 삼각대나 여러가지 용품들에 그냥 돌려서 똑같이 써서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 방식이 일단 체결력은 굉장히 강력해요. 체결력은 강력한데 뭐랄까, 그냥 꼽고 풀르고 하는 게 약간 볼트 방식보다는 좀 약간 힘들다. 이 소니 같은 경우는 나사에다가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끼면 되잖아요. 한 손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는 못 껴요. 그죠? 한 손으로는 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고정을 하고 이렇게 껴야 되는데, 한 손으로는 끼기가 힘들다는 거. 휴대성에 있어서는 고프로나 소니나 큰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 다음은 카메라 기능과 사용 편의성인데요. 이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기능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능을 쓰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액정 화면이 없는 그냥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그냥 내 자신을 찍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지, 이걸로 뭐 주변 사물 뭐 풍경 같은 걸 찍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 풍경을 찍어도 내가 지금 어떤 구도로 어떤 각도로 지금 찍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액정 화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용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게 얘의 매력이에요. 그냥 언제나 들고 다니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찍히는 카메라예요. 얘는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한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고프로 같은 경우는 화면이, 일단 고프로 9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전면 화면 그리고 뒤에 후면 화면. 화면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찍는 셀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풍경을 찍을 때도 구도를 확인하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프로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뭐 하이퍼랩스, 타임 워프,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죠. 얘를 셀피를 찍는 셀피 카메라로 활용을 하는 겸 풍경을 찍을 수 있는 광각 카메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임 워프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마치 짐벌이 없는데도 짐벌로 촬영한 것처럼 초고속으로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고프로에는 자이로 센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180도 뒤집어서 촬영을 하더라도 이미지가 똑바로 촬영이 됩니다. 하지만 소니에는 자이로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찍을 땐 상관없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자동차라던가 자전거에 매달아서 촬영을 할 때 이걸 180도 뒤집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가 전부 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서 이걸 180도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이 액션캠이라는 게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걸 담기 위해서 개발된 카메라예요. 이 녀석을 뭐 이런 데다가 달고 헬멧이나 아니면은 요 체스트 마운트에다가 달고 빠른 속도로 뭐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자동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산악 오토바이 같은 거, 산악 자전거 같은 거, 그런 험지에서 달리는 그런 스포츠를 촬영할 때 사용되는 건데,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게 팔렸으면 얼마 안 팔렸겠죠. 하지만 이거를 그런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저처럼 브이로그 용도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담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판매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기능들을 추가를 한 게 이 고프로 시리즈입니다. 고프로가 점점 8편, 고프로가 7편, 8편, 9편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브이로그 용도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점점 크게 되었던 거죠. 하여튼 이 휴대용으로 봤을 때는 이 소니가 갑입니다. 소니는 아무런 삼각대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쥐고, 이렇게 손으로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내 자신을 촬영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은 누르면은 꺼지고 주머니에 넣고 끝입니다. 근데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쥐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파지가 약간 불안하고, 이렇게 쥐면은 요 부분 있죠, 내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자리에 손가락이 나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소니보다는 약간 무거워요. 소니보다는 무겁고, 그나마 좋은 점은 이 셀피 모드에 화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셀피를 촬영을 할 수 있다. 그 점이 좋은데, 화면이 그닥 크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활용도가 좋은지. 그래도 알아볼만 하다, 이 정도면은. 하지만 고프로의 최고 강점은 카메라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이 구도가 다 보이잖아요. 내가 촬영하는 구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가로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화각을 조절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화각을 와이드하게 넓게 촬영할 수도 있는 반면, 좁은 화각, 망원 화각으로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 하나로 끝내겠다, 귀찮다, 나는 조그마한 카메라 하나로 모든 걸 다 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고프로 하나 사셔서 뭐 여기다가 액세서리, 미디어 모듈 그런 것들을 사서 껴서 들고 다니는 게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2개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셀피 모드로 이 액션캠으로 내 자신을 촬영하고, 풍경을 담을 때는 조그만한 카메라를 추가로 들고 다녔어요. 이런 똑딱이를 들고 다니면서.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좀 멋진 풍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카메라를 별도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고프로를 들고 직접 사용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데요. 가령 이런 것들 보세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촬영을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번호가 나옵니다. 지금 20번, 20번이라고 나오죠. 20번째 영상을 녹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내가 녹화한 장면을 프리뷰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고프로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니는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뭐야 이거? 먹통이 됐다 갑자기. 프리징 먹통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도 좀 문제예요. 기능이 많은 것들은 고장이 날 확률도 많잖아요. 그런 거죠. 이 녀석이 기능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 한번 고장이 나면서 이렇게 먹통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배터리를 뺐다 끼면은 되겠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겠지?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고프로의 장점 중 하나가 내가 촬영한 거를 직접 보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촬영이 끝나고 나서 프리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내가 찍었죠. 방금 내가 찍었는데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촬영을 마치잖아요. 필요 없는 파일이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바로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 소니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다가 내가 뭔가 좀 버벅이거나 저도 말실수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막 촬영하고 있었는데 뒤에 막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휙 지나가면서 막 이상한 말을 나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얘는 프리뷰를 다시 봐서 그 영상을 지운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찍은 다음에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서 뭐 이렇게 지우거나 편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고프로는 일단 내가 촬영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고프로는 내가 뭔가 촬영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어 그럼 프리뷰 화면으로 돌려보면서 이 장면은 좀 버려야겠다 하면서 지워버려요.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영상을 다 촬영하고 집에 가서 이제 촬영한 영상으로 영상을 만들 거 아니에요.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작업이 보다 간편해지고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소니 액션캠이랑 고프로 9이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봤는데요. 좋아요. 일단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고프로를 사용을 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네 뒷산에 나왔는데요. 여기 사람도 없고 참 좋네요. 그냥 가기 아까우니까 쓰레기를 좀 줍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쓰레기가 얼마 없는 곳이에요. 깔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해요. 그리고 이 고프로가 기존에는 소니보다 마이크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이 많았어요. 근데 8편서부터인가 마이크가 3개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위에 하나, 전면에 하나, 아래 하나, 그렇게 3개의 마이크가 들어가서 바람 소리가 많이 막 녹화가 되는 부분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바람 소리가 없는 부분에 있는 마이크로 뭐 이렇게 소리를 녹음을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거 탈 때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고 싶어요. 오늘은 해물 짬뽕을 먹어봐야겠다.